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캐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11월 들어서 첫 번째 거래일. 이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10월 잘했다. 11월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지없이 시작하자마자 또 폭등입니다. 4,200이에요. 예, 아니 4,200.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지난달 1일에 숫자를 봤거든요. 코스피 그때 3,400이었습니다. 3,400.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4,200. 삼성전자가 11만 전자가 됐고요. 예. SK하이닉스는 61만 원을 넘기면서 이 높은 위치에서 오늘 또 10%가량 폭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이닉스 오늘 100만 원짜리 레포트도 나왔잖아요. 뭐 20만 닉스, 40만 닉스는 이제 귀여운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60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예. 이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정말 관련주들은 모조리 급등, 폭등을 기록하는 모습인데 이 무서운 상승세 우리 다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시장 보면은 예전과 다른 모습이라는 느낌도 들고 어느 정도 이제 놀람을 넘어서 약간 네. 지금 하이닉스 호가 바뀌는 거 보면 살짝 소름도 돋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1월 되면은 좀 힘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허를 찌르는 오늘의 시세인데요. 과연 이런 장세 속 여러분들은 수익을 잘 챙기고 계실지 저희가 같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강할지라도 특정 종목군에 쏠려서 강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마 돌아가면서 아니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 얘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좀 소외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전화 먼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바로 문의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유튜브 가보겠습니다. 오늘 네. 월요일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금수저님, 창호상정 앵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준호님, 장도 살아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하셨고, 그리고 그나저나 쇼 잡은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머라카노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와,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고버스를 좀 네. 가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와. 그런 분들은 요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보험 성격으로 좀 하셨던 분들일지라도 했지로. 이게 네. 근데 그런 성격이 안 되는 되냐면. 시장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섣불리 이 하방을 논하지 말라, 뭐 상방을 네.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듯이 우리 시장 우리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예전과는 달라진 우리 시장의 모습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게시판도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 예. 또 저희가 월요일 11월 첫날 랭킹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11월 3일 학생의 날이죠. 아, 네. 예, 그래서 학생의 날을 키워드로 해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그렇죠.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의 참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청소년분들은 거의 없을 테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을 조금 이해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자제분들 있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은 생각을 해봤지만 학생의 날, 과연 학생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날 특집. 청소년들은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눈에 띄는데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인 강요. 요즘에 힙합에도 플렉스 있잖아요. 돈 자랑하고 이런 문화들이 한참 지금 많이 지나갔지만.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 그런 걸 청소년들은 일종의 그 사회적 강요로 느끼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 때도 만약에 예술가 그림 그리겠어요 이러면 네. 뭐 그거 돈 못 버는 직업인데 이랬던 맞아요. 옛날부터 그랬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즘에도 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좀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외모와 몸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선들이죠. 아마 예전보다 요즘에 조금 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찌감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정말 끼니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보기에 요즘 애들은 찌찌찌찌 하면서 그렇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거. 맞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리고 뭐 노력이 부족하고 말이야. 이런 시선들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또 부담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사회적 기대라는 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죠. 네. 모두가 전문직이 돼야 되고 모두가 대기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좀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서도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기대감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대는 그거고 사회적 네. 압박과 경쟁은 뭐예요? 저기서는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 거.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사실은 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전문직과 대기업 이건 좀 먼 미래의 얘기잖아요. 당장 청소년들이 많이 느끼는 건 이 좋은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경쟁,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멋모를 때도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은 약간은 또 이렇게 중학생 사춘기 그리고 또 7살 미운 7살 지나가는 그런 때 있잖아요. 이런 자제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오늘 진짜 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사랑 린님 오셨고요. 독감 때문에 회사를 못 갔다고요. 감기 걸린 분들 요즘에 기온이 많이 바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잼마님, 슈팅스타님도 확인이 되고 숲속지기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느티나무님, 자작나무님, 나무님들이 많이 계시고 자 그리고 지연해피님과 함께 강사님, 고고식님 등등 수리님도 계시고 많이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네. 저희 사랑님께서 독감 때문에 회사 못 가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관리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뭐가 있어요? 숙주나물 무침 맛소금 팍팍님께서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애들도 빨리 알아야죠. 결국 돈이 최고라는 걸 하셨는데 가치관은 사람마다 네.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 방송은 여러분에게 정말 든든한 수익을 좀 챙겨드려야 되니까 일단 돈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하지만 딱히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아직 자제분은 없지만은 네 아마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이분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면서 종목 상담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그 학생의 날이라고 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고 있을까 이 요인들을 좀 봤거든요. 혹시 지금 보이는 요인들 중에 1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님은? 사실 이제 외모 몸매 관리를 제외하고는 결이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물질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인 강요를 기본으로 놓으면 나머지들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강요 위 항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등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점점 더 외모 그리고 이 돈이 중요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그 수익을 안겨다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근데 저는 보기를 네.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든 생각이 참 신기한 게요. 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친구 관계, 막 친구랑 싸워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성 친구. 저 그런 게 좀 있을 줄 맞네요. 알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해보면 10대 때는 뭐 친구 관계, 이성 관계 이게 제일 많은 생각을 차지하는 요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학교 다닐 땐 친구가 다 와, 아닌가요? 요즘 친구들은 자신이 예.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관계야 뭐 내가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네, 어쨌든 약간은 좀 각박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저희 종목 상담하면서 이 랭킹을 곁들여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부분들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생각들 같이 게시판에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저희 살펴볼 종목은 이 종목을 오늘 비롯해서 좋던데요. 네, 오늘 좋습니다. 반짝반짝 해 뜬 날인데요. 오늘 바로 이선미님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야, 정말 비상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구간을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태양광이에요. 예. 게다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거 갈 때도 정말 오랫동안 숨죽였었는데 어느덧 이 추세를 만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님도 수익 구간이시고요. 62,900원에 사서 비중이 10%.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물려 있는데 오늘 수익권 되셨다고요.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오늘 뭐 OCI 홀딩스라든지 태양광 전반으로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HD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올라가는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제 퍼스트솔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좋았죠.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러프하긴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도 또한 그리고 운용하고 있는 정부가 개입되어져 있는 펀드 또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는 사실 좀 배척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베이스로 한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한 항목이구나 지금은. 대표적인 게요. 이전에는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니까요. 반도체라든지 특히나 디램이겠죠. 이런 측면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보면 발전 단계 그래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전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파생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원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데 하고 올라가는 게 지금 2차 전지 ESS죠. 예. 근데 ESS는 결국에는 뭐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발전 뭘로 하냐. 그리고 ESS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일관적인 형태가 좀 덜하고 어쩔 수 없이 저장에 대한 베이스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쓰일 만큼 다 쓰여야 된다라는 이제 뷰가 글로벌에서도 우리에서도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은 전력을 집어먹다 보니까 원전 이것만으로 안 돼. 신재생 오케이, 풍력 오케이, 태양광 오케이, 뭐 수소 오케이, ESS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형태는 사실 우리가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지금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어요. 물론 우선순위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원전이겠지만 결국에는 결대로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의 뷰로는 당연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잡는 거는 다소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들고 가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하나의 이유가 이 글로벌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비즈니스의 화랑이라면 두 번째는 국내 정책입니다. 사실 이거는 글로벌과 결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집권 세력은 아리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른 베이스 정책들을 상당히 크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 점유가 누가 높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냐? 그리고 태양광 풍력인데 사실 국내 점유가 높은 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구조까지 잡히겠죠. 저는 당연히 더 봐야 된다에 이 두 가지 이유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목표가는 이거 신고가 넘어간다고 보는 게 일단 좋습니다. 86,200원이 3년 전 목표가거든요. 이거 넘어간다고 보시는 게 지금은 당연하고 뭐 중간 등락은 있겠죠 당연히. 지금도 보면은 같은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를 띄고 있는 기업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이 85,000원, 86,000원 레벨은 당연히 넘어간다고 보고 판단하시되 신고가 영역부터는 1차적인 저항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옆으로 눕는다거나 또는 맞고 조정 나온다거나 하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이 이전 고점대 레벨에서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도 에너지 섹터는 계속 우리가 거래해야 될 업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지금 한 10% 가지고 계신데 한 절반 매도했다라고 해서 그래 끝 신재생 거래 안 해야지 또는 원전 거래 안 해야지 ESS 거래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거래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글로벌 정책과 국내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상승할 가능성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85,000원, 86,000원 네. 신고가 영역이 목표 주가고요. 그 위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신재생 안바가 아니라 재접근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제 시간에 대한 그 열매를 달디단 열매를 딸 시간입니다. 잘 네. 대응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작부터 많이들 와주셨어요. 네. 벌써 2,000명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찾아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절파고 TV님께서 오늘 좀 일찍 오셨는데요. 그렇네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엔 그 수익으로 돌아선 종목도 많이 있으시죠? 네. 앞으로 든든한 수익 챙겨 드시고요. 이선미님, 진단 감사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조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BHI, LS 머트리얼즈, 삼성 SDI, S&T 에너지 등 요새 좀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소외된 분들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종목을 애칭으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머리가 일어서려고 머리 하셔가지고 머리가 뭐지 했더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죠? 머리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특정 어떤 분이 떠오르는군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1시부터 또 네. 상승 각도를 세우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슬쩍 맞아요. 들썩들썩합니다. 지원님께서도 선자 언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띄는 종목이나 한 시구간대 들어서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면 게시판에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확실히 그 에코프로가 조금 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때마침 판타지 기사님이 네. 이 종목 들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군요. 진단 신청도 바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귀자님과 박별님 반겨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 텐데 때마침 이렇게 되는군요. 무빙샷님의 에코프로 HN으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아니고 네. 에코프로 HN.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와 BM에 비해서 조금 덜 가죠? 맞아요. HN은 사실 결이 조금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5,500원이고요. 12%. 이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죠? 이런 장세 속에서 그런데 아직 마이너스 보고 계시면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HN 35,000원에 12%인데요. 조금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종목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 HN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전 탈출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제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본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전 종목 상담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움직이는 건 얘네들 실적 좋아서 가는 거 아니죠. ESS 양입니다. 앞으로 기대값이 높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물론 이걸 증명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시간 좀 걸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뉴스플로우라든지 모멘텀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건지도 좀 봐야 돼요. 1차적인 상승은 크게 한번 나왔고 그 이후 조정 단계를 지금 조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으로 좀 눕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거래한다라는 건 앞으로 ESS 모멘텀 어떻게 작용될까가 있고 또 하나는 디테일 영역입니다. 뭘 거래할 건가가 있어요. 근데 ESS에서 지금 주력으로 볼 수 있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사실 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밑에 바짝 쫓아가는 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퓨처 같은 기업이 있고 사실 걔네들 제외하고는 등락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형태가 전혀 아니고 완전한 모멘텀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글로벌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굳이 우리가 후발주를 할 필요가 있냐로 또 돌아가야 돼요. 에코프로 HN은 완전한 후발주입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 보면 ESS랑 거의 상관이 없죠. 클린룸 작업하는 거나 미세먼지 저감 장치나 온실가스 감축 장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기다리면 어차피 등락 과정 속에서 본전이 올 텐데 이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ESS 메인이 될 수 있는 셀 기업들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SDI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으로 거래하는 거 항상 그 핵심이 되는 형태의 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들어올라갔다고 해서 다음은 얘기했지 뭐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가장 그 해당 재료에서 제일 강한 애 그리고 예를 들어 ESS양 수주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애를
거래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차트상 많이 빠져있고 들어올랐으니까 얘가 더 매력적이겠지, 더 싸게 살 수 있겠지,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완전 바닥 기고 있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해당 섹터에서 주도성이 깊은 애로 바라보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봐야 되는 건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에 포함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ESS나 통신장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를 같이 띄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신재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결에 있는 애들을 순환 타겟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럼 ESS 타겟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을 더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꼭대기에서 따라가서 잡으신 것도 그다지 좋은 전략으로 보이진 않고, 종목을 주도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이드에 있는 애인 HN을 좀 고르신 것도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본전 탈출로 마무리를 하시되, 그 다음 바라보는 거는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를 베이스로 하는 기업들 중에서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을 따로 압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어차피 걔네들 한두 방으로 끝날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측면을 잘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을 봐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슷한 종목군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에 있는 종목이어서 이 점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쪼록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진단 내용 가운데서 요즘에 가는 놈이 더 가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덜 간 아이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신 게 상당히 와닿습니다. 정말 와닿죠. 저희 그 방송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옥상까지, 아니 우주까지 올라와 있는 예. 친구들이 더 가고 있다. 40만 닉스 비싸다? 예. 아니요. 지금 40만 원에서 50% 더 한 거잖아요. 저는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 아직도 앞자리 2자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자리 2자에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적응이 안 돼요. 갑자기 딱 떠올리려고 하면 6자는 전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색한 가격이죠? 게다가 사실 예. 덜 오른 거 찾으려면 애써서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한번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이 시간에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요 게시판에 계속해서 종목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잠시 저희 랭킹 보고서 시장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5위 알아보죠. 학생의 날입니다. 청소년들은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 그 점을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5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외모와 몸매 관리가 고민입니다. 라는 20%. 게 20%가 됩니다. 사실 뭐 요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 뿐만은 아닐 거예요. 예전에도 한창 이제 사춘기 지날 때쯤에는 외모 문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창호 앵커한테 뭐 조카, 그 또래 청소년 조카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거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더 열심히 관리해라.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예전보다 이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외모만 꾸몄잖아요. 요즘에는 태도 보거든요. 왜냐면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사회가 돼가지고 아, 몸매 이런 태. 남자들도 특히 10대 때부터 헬스하고 이런 친구들이 요즘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은 그 운동하는데 더 열심히고 여자 친구들은 더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네. 보이면은 표면적으로는 너네 때가 제일 예뻐. 근데 정말 친한 이런 조카나 아니면 네. 동생들한테는 지금만 고민일 것 같이 그 평생 고민한다 이런. 그래요.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 그러면 네. 시장의 현실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4,200선까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12월의 첫 거래일까지도 다시 한번 써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와 AI 동맹으로 삼성전자 이제는 11만 전자까지 안착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1만 1,500원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11만 400원 안팎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써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상향하는 가운데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61만 8천 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도 6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네이버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정보화 기업에 대규모 GPU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GPU 6만 개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네이버도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28만 7,5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축소되며 2% 상승합니다. 현재는 27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왔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역시나 엔비디아발 훈풍 속에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50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49만 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5위에는 노타 올라왔습니다. AI 스타트 기업인 노타는 오늘 코스닥 상장 전날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6위에는 두산 로보틱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피지컬 AI에 집중하면서 에이딘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중에 9만 1,000원 선까지 경신했습니다. 7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GPU가 이번에는 로봇 자동차 생산에 지급될 예정으로서 로봇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로보티즈 주가도 급등합니다. 28만 2,000원 역시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23% 넘는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8위에는 클로봇 올라왔습니다. 클로봇도 이제 주가 급등세 유지하면서 5만 원 선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9위에는 필옵틱스가 올라왔는데요. 반도체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인 TGV 장비에 주목하면서 주가 현재 5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왔습니다. AI발 훈풍 속에서 원전주가 강세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축소되며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8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위에는 현대차 올라왔습니다. 관세 인하와 함께 엔비디아발 호재가 겹치면서 장 초반에는 29만 8천 원 선까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오늘의 상승분은 모조리 반납한 채 약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12위에는 대한전선 랭크됐습니다. AI발 슈퍼사이클이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대한전선 등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JYP엔터 올라왔습니다. 한중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이 만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인 JYP엔터인데요. 오늘 주가 10만 5,100원 선까지 경신했지만 캔들은 현재 장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현재는 5% 강세 보이며 8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4위에는 현대오토에버 랭크됐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현대차 그룹에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고요. 24만 5천 원 오늘 장중에 신고가 역시 경신했습니다. 15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도 간밤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에코프로도 현재 6%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9만 4천 원 선 안팎 거래됩니다. 16위에는 캠트로닉스 랭크됐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잠잠한 소부장주 중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캠트로닉스도 현재 25%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중국이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에 부과했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주가 현재 1% 강세 보이면서 13만 9,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8위에는 로보스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LG투자에 주목받고 있는 로보스타 오늘 장중에 10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역시나 로봇주 줄줄이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현재도 10만 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19위에는 휴림로봇 올라왔습니다. 휴림로봇의 주가도 현재 8%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7천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요. 마지막으로 20위에는 한화솔루션 랭크됐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양광 발전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요. 퍼스트솔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화솔루션도 현재 주가 8%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또다시 신고가 행진을 써내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반도체가 이끄는 건지 그렇다면 사상 최고치 랠리는 지속되는 걸까요? 주도주는 우리가 어디로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또 최고치, 또 최고치. 한 달 동안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상 최고치 랠리가 11월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가던 종목들이 더 가는 걸까요?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자라면 지금 가는 애들을 굳이 데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형주 라인이 굉장히 강해요. 지난 9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 반 가까이 쏘고 또 쏘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찍 잡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이미 많이 찍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형주 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되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고 또 바이오에서도 고시총 바이오들이 이미 신고가 행진을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굳이 거기서 내릴 필요는 없다. 왜 지속성이 없는 모멘텀이면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언제 차익을 할지, 언제 비중 조절을 할지.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멘텀들은 대부분 지속성이 있죠. 성장을 베이스로 놓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지수를 많이 쐈던 애들이 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 수익률이 크신 분들이 내릴 필요는 없으나 신규 진입은 다소 제한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의 장세의 가장 큰 특이점을 보면은 업종 쏠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 지수는 신고가인데 개별주들은 다 이제 과대낙폭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구조가 잡힌 거거든요. 대형주들이 모든 시장 거래대금을 흡수했던 탓이기도 한데 이게 퍼져나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퍼져나가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대형주들은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구조를 잡을 수 있을 테고 수익률이 크신 분들은 거기서 내릴 필요는 별로 없다. 다만 없는 분들은 그 구조 속에서 대형주들 빠질 때 담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은 수급이 퍼져나갔다라는 가정하에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나 소비재, 화장품 이런 쪽도 그동안 많이 쉬다가 오늘은 또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다가 앞으로는 또 올라가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성장이 담보되어져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키 맞추기가 좀 나올 수가 있고 키 맞추기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나올 수가 있고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여부들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큰 대형주들을 많이 이제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1차적인 조정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없는 분들은 그 타이밍에 좀 채워나가는 분할 매수의 영역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각각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있는 증시들을 보게 되면 우리뿐 아니고 글로벌에서도 업종 쏠림이 발생했었고 쏠림에서는 당연히 시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주들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조정세에서는 빠졌었던 애들이 키 맞추기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거든요. 우리야 이제 신고가가 굉장히 오랜만에 펼쳐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작년부터 해서 글로벌의 다양한 증시들은 이미 신고가 랠리를 유사한 형태로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패턴 형태라기보다는 증시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입니다. 낙수 효과 같은 거기도 하죠. 이런 측면들을 기대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트레이딩할 만한 거래할 만한 포인트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막 종목을 한번 팔면 다시 사는 것도 좀 어렵고 거래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미 수익 큰 것들을 그냥 쭉 들고 가셔라. 이걸 굳이 괜히 갈아탔다가 또 못 잡는 형태가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고 가면은 11월장, 12월장 저는 나쁠 게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없는 분들이 채울 수 있어도 좋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도 좋고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유동성 장세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 있다면 굳이 지금 그 말을 바꿔 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종목 막 하고 이 종목 막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내 차례가 잘 안 오면요 정말 소외가 되면서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막 잘 가는 종목들 순환매가 나올 때 따라가면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워렌 버핏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 챙겨 먹습니다. 그냥 네. 잘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이상한 판단 안 하고 잘 종목을 갖고 있다가 수익 났을 때 적절히 챙겨가는 방식으로 한 번씩 걷어가시는 겁니다. 정우영님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럼 네가 해봐. 맞아요. 말이 쉽지. 이거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들 너도 이 느끼실 거예요. 녀석아, 창호야,
따라가지 말란 네. 말이야. 네. 게시판에도 보니까 저희 갑자기 아프네요. 시청자분께서 삼성전자도 팔아버리고 사랑님이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쵸. 팔아버리고 하이닉스도 팔아버린다 하셨는데 저평가님께서 아유 조금만 참으시지 조금만 버티시지. 근데 다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 번쯤 매매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꾸준히 끌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을까요? 쉽지 않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위치부터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들고 계신다고 아쉬움이 예. 없으시겠어요? 들고 계신 분들도 비중 더 실을 걸 이런 네. 아쉬움이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나고 보면 다 이렇게 쉬운 것을, 후회만 할 것을. 예. 왜 그때 그렇게 판단이 안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소외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시장 한번 보시죠.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네. 하락 종목이 2배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 한 달 내내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게 하락 종목이 현재 1,700개 그리고 상승 종목은 8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수익을 챙기지를 못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우주에서님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보고 계세요? 이러시면서 지금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접수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더 가볼게요. 네. 이번에 톰 제리님의 종목인데요. 정말 이 종목도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다가 요즘에 잠깐 좀 쉬어갔던 종목입니다. S&T 에너지죠. 매수 매수가가 높군요. 네. 55,200원입니다.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이 올 초 정도만 해도요. 사실은 2만 원 정도 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다가 지난 8월에 7만 원 근처까지 가고 잠깐 쉬었거든요. 자,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 많이 밀려요. 네. 네. 자, S&T 에너지 다시 이 종목이 그 연관을 더 찾아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T 에너지입니다. 잘 가다가 요즘에 좀 주춤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죠. S&T 에너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팔로우업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실적으로만 봐도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쐈죠. 이게 물론 단적인 실적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이 더 좋다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네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공랭식 열교환기합니다. 이게 지금 중동에서 수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HRSG,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열회수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합발전소, 미국향 LNG가 지금 글로벌에 어마어마하게 공급되려고 시작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 HRSG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랭식 열교환기랑 HRSG 같은 경우는 지금 S&T 에너지의 주력 매출입니다. 얘네 두 개 합쳐서 비중이 95% 정도 나올 거예요. 이 두 개 얼마큼 팔리냐 싸움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팔리고 있는 양이 줄지 않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향으로 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결정이 나면 주가 또 신고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결정이 아직 좀 덜 난 상태이기 때문에 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쉬는 구조에서 어떻게 내가 싸게 살 것인가의 싸움이 되겠죠. 좋은 기업인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수출 데이터를 10일 단위로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자주 드리는데 뭐 안 좋은 게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자료에서 원전 기업들이 많이 쏜 다음에 쉬니까 같이 쉬는 구조 나오는데 잘 담는 게 좀 중요한 그런 기업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일단 55,000원에서 잡으신 거는 평단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를 한번 하고 나오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거 더 빠지는 관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48,000원 정도 레벨 오면 더 사는 겁니다. 산 만큼. 그래서 비중을 좀 채우시는 구조로 바라보시되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구조에서 추익 실현하면은 먹을 자리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총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멀티플 계산하면 지금 수주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0배 정도가 나오고 12개월 선행포로 하면은 한 20배 정도 나오거든요. 적정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스터빈 향 기자재들이 성장하고 있는 폭을 보면 글쎄요.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정말 오래전이에요. 제 기억에는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한 이 정도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제가 팔로우업을 막 드렸었는데
얘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그만큼 증명하는 기업이고 이번 3분기 조금 미끄러질 수 있는데 4분기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미끄러지는 구조 속에서 좀 빠질 때 잘 담아두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 투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매수는 한 48,000원 정도 가격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간 투자 영역으로 봅시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하는 기업이고 오히려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망구님께서요. 이렇게 근거 대주는 전문가님 완전 유식, 완전 예. 신뢰가 정말 예. 완전 신뢰를 하신다는 게 말투에서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진단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또 종목 많이 봐드렸는데요. 잠시 랭킹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5위가 외모나 몸매 관리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했는데요. 네. 과연 4위는 어떤 걸까요? 자, 4위 알아보겠습니다. 네. 4위는요, 바로 부정적인 시선. 뭐냐면요, 요즘 애들은 점점점 하는 얘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노력이 부족하고 요즘 애들은 나약해. 예전 친구들처럼 강인하지 못해. 이런 시선들, 세대 특정지어서 하는 이 시선들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더라고요. 아, 이 청소년들도 이런 시선을 느끼는군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또 이런 시선을 덜 보내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4위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나머지 진단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학생의 날 특집이거든요. 사실 오늘 지금 네. 너무 항목들이 축약돼서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한 가지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과 경쟁이고요. 좋은 대학. 그리고 돈 많이 벌어야지 물질적 성공에 대한 강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두 우리가 전문직이 되고 대기업이 돼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기대감이 너무 높다는 것. 이런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청소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 개인적인 그 생각은 그 청소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진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진로를 했으면은 또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학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으로는 또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진로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느냐 또는 학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제가 정규 석차 1위에서 10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게 보면 그게 학업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예. 진로 문제와 학업 스트레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이 전교 석차를 내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딱 문제점을 진단해 주시니까 정말 이 신뢰감이 남다릅니다. 학교에서 줄 세우기 너무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기서는 안 좋은 종목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준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종목의 능력을 파악을 해서 줄을 쫙 세워놓으면 머리에 확 입력이 되잖아요. 네.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철저히 분리가 필요하다. 그 점 그렇습니다. 명확히 하고 가죠. 예, 정안수님께서도 금산 전문가님 기다렸어요 하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셨고요. 네. 비트님도 금산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신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유난히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네.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이 굵직한 종목이 확실히 들어오는군요. 네. 뒷번호 3602님께서 포스코홀딩스를 문의 주셨거든요. 오늘 세 분이나 신청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매수 가격이 확실히 고민되는 구간이에요. 32만 5천 원에 25%. 야, 이 묵직한 종목인데 요거 매수가 다 왔으니
조금만 기다려?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목 갈까? 너무 빠른 종목 느린데?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 김태희님께서는 매수가가 31만 5천 원, 25%고 게시판에 행복플러스님은 좀 더 싸게 사셨어요. 그러네요. 28만 8천 원에 15%. 행복플러스님은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좀 샀다 팔았다가 행복플러스님은 가능하신가 봐요. 단기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사신 가격은 28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얼추 30만 원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금산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밤이 있잖아요.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오늘 밤에 제가 신의 안수를 하거든요. 신의 안수 하는데 오늘 신의 안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반도체 전교 석차는 이미 다 제가 공개해 드렸는데 대형주, 중형주 아닙니다. 대형주의 전교 석차를 제가 오늘 신의 안수에서 제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를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전교 석차 4위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1위부터 제가 10위까지를 공개해 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전교 석차라고 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실적이나 또는 지수 대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전교 석차를 제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전교 석차 4등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고요. 3등 종목이 KCC가 3등이에요. 제가 이 정도만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 잡으면 이 종목은 절대 손실 보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자리 이거 매수 안 하고 언제 매수할 거예요,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자리 매수 안 하고 언제 매수할 거냐고요. 저는 철강 산업이 저는 바닥을 건접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2차 전지 수직 계열화에 지금 한 단계 충분히 다가선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 동력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죠? PBR이 한 0.4배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이 한 67% 정도 되고 유보율이 11,000% 가까이 되고 배당도 약 한 시가에 한 2, 3% 가까이 되고 가치와 성장성을 품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 한 가지 나쁜 점이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한번 반등을 주려면은 한 가지 나쁜 점이라면 ROE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ROE 개선만 좀 되면 이것만 개선이 되면 주가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자리가 저는 절호의 매수 계획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요. 기업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또 자랑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이거 금산 작품입니다. 효성중공업이 황제주 중에서 황제주죠. 그죠? 제가 5월 19일 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5월 19일 날 금액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57만 3천 원. 여러분들 5월 19일 날 야인시대 히든카드 딱 녹화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녹화 한번 보세요. 야인시대 히든카드 녹화 한번 보시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했죠. 아마 그때 고함을 질렀을 때 아마 저 사람 미쳤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10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다. 57만 3천 원짜리 이거는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될 것이다. 그 녹화를 한번 보세요. 왜 내가 큰 소리 쳤는가 한번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 지금 자리에 매수하면 언제 매수할 겁니까? 이거는요.
아래쪽으로는 빠지면은 10%입니다. 2로 상승하면요, 이거는 기본 30%짜리예요. 여러분들, 아래로 빠져봤자 10%입니다. 위로 가면요, 30% 이상입니다. 제가 30%만 30% 이상이라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확률 게임이잖아요. 아래쪽으로는 10%밖에 안 빠지고 위쪽으로는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자리에 포스코홀딩스는 나의 원금의 얼마 정도? 나의 원금의 지금 자리에 한 15% 정도 딱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로 매수한 내가 왜 15%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추가로 하락이 나오면 그때 추가하면 돼. 5%더 추가하면 되니까 일단 15%입니다. 지금 자리에 매수해서 가져가시는데 1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 보시면 되냐? 짧게 놓고 보시면요.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요? 여기가 1차 목표, 요 가격, 이게 얼마면 이게가 39만원 가까이 됩니다. 요 가격대입니다. 이날 되겠죠? 이날이요, 여러분도 이게가 39만원입니다. 이게가 1차 매도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2차 매도 목표가는요, 45만원 보시면 돼요. 이까지만 가져가도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30만원대 초반이니까 45만원 가면 수익률이 엄청난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업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업을 분석하세요. 차트를 분석하지 말고요. 차트를 분석하지 말고 기업의 본연의 의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공부를 하시라고.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세 분이 신청해 주신 이 큰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진단 내용 들으시면서 그 예전에 진단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 리안님은요. 금산 교장쌤 훈화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꼭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지금 진단 자세하게 해주고 계신데 잼마님도 네. 교장 선생님 말씀 꼭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니 그때 효성중공업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예. 반드시 100만 원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네. 행복님께서는요 또 삼양식품 뛰어넘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실제로 효성중공업이 지금 제일 비싸죠? 그렇습니다. 230만 원대인가요 지금? 네, 그쯤 저는 됐어요. 지금 맞아요. 이 숫자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오늘도 한 9% 정도 오르면서 장중에 240만 원 넘었었네요. 네. 이렇듯 잘 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금산 전문가님 작품이다. 목소리를 또 높여주셨고 유영란님 금산님 덕분에 계좌 빨간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포스코홀딩스는 사랑님께서도 저 이 종목 관심 많아요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지금 사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긍정적인 관심을 또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만구님이 기업 공부가 기업들 특허랑 전문 용어들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해설들을 잘 보시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주식행복님도 금산 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지수 전체적으로 차로 가는데 사실은 하락하는 종목, 소외되는 종목이 그렇죠. 2배나 더 많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락 종목 가운데 하나 골랐습니다. 네. 절파구TV님께서 카카오 신청해 주셨고요. 예. 국민주군요. 이 종목 사신 가격도 예. 이 가격이면 최소 3년? 그 정도죠? 그렇습니다. 예. 10만 5천 원에 비중 10%, 6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최대한 손실 적게 나오게끔 전략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6만 원대 왔다 갔다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세 네. 달째. 거의 수평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이 종목이 현재 64,200원권 손실이 꽤 큰 상황입니다. 금산 전문가님, 카카오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카카오는 이분께서 매수한 그 가격대가 10만 5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10만 5천 원이면 어디입니까? 10만 5천 원 이기네, 그죠? 요 가격대네요. 이게서 매수하신다, 그죠? 요 가격대. 여기가 지금 주가가 거기가 10만 5천 원대가 요 가격이죠.
여러분들 요 카카오로 가는 그런 기업에 대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카카오가 네이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어요. 네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놓고 보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카카오가 왜 비싸고 네이버가 왜 싼가를 여러분들은 어른답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배울 만큼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시장에 뛰어들면은 그걸 하지 않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니까요. 카카오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가 있죠. 상장돼 있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카카오 뱅크가 상장이 돼 있죠. 여러분 카카오 페이가 상장이 되어 있죠. 카카오가 상장돼 있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가 상장돼 있죠.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예?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여러분들 보시면 네이버는 전혀 밑에 자회사가 분할되지 않고 상장이 되지 않고 요 네이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이버도 여러분들 네이버 게임즈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뱅크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 페이를 만들 수 있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서 상장시킬 수 있다니까요. 왜 안 하겠어요? 네이버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주가가 훨씬 싸다는 거예요. 네이버 주가가 카카오 주가가 훨씬 더 주가 더 싸요. 저는 제가 싸다고 하는 관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당장은 주가의 달력이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이버 쪽으로 매수가 더 들어올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네이버 안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이버 로봇이죠. 로봇이 있잖아요. 네이버 안에 로봇이 뭐 있습니까? 네이버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네이버 랩스라고 했어요. 요 네이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네이버를 보는 이유가 왜 제가 보여주느냐. 카카오하고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보세요. 이게 네이버 랩스라고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로봇이 많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는 못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주가는 카카오 주가도 가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AI 플랫폼 쪽이라서 우리나라 AI 플랫폼은요. 저는 크게 딱 보면요. 딱 세 개만 보면 돼요. 네이버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그 다음 카카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삼성 SDS라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삼성 SDS잖아요.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AI 플랫폼 기업은 딱 세 개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도 주가가 여러분 이게 일봉 차트 이것만 박스권만 뚫게 되면요. 보세요. 박스권은 뚫게 되면 아마 주가 한번 강한 상승세가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지금 자리는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자리는 물려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카카오를 10만원에 매수해 또는 뭐 7만원, 8만원, 9만원에 물려서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주가는 앞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요 고점이 얼마냐면 요 고점이 71,600원이죠. 이게 71,600원 이거 돌파가 나오면 주가는 8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제가 8만원 정도 오면은요, 이게 이제
한번 결정을 하는 거예요. 8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오면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파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있다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더 가져갈 것인가 팔 것인가는 8만 원대 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 자리는 시간 투자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큰 파동을 그렸죠. 큰 파동을 그리면 주가 파도가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물결이라 하는 게 크게 이렇게 물결을 치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크거든요. 물결의 힘이 약해질 때 그 자리가 비로소 이제 치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한 11월 한 중순 정도, 한 11월 말 정도 되면 카카오도 앞전 고점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8만 원 정도 오면 다시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 지금 거의가 5% 이상 떠서 출발하다 보니까 음봉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봉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좋은 주식은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 없이는 지금 자리 수익 낼 수 없어. 지금 자리에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이 있죠. 올해 들어서 단기 매매 하시면 아마 계좌가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네이버도 잘 가지고 계시고 카카오도 잘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영월의 단짝이죠. 네이버에 대한 의견까지도 함께 좀 전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관심 가는 종목이잖아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진단은 한 종목을 들이면 두 종목이 오는 세트로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런 전문가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런지 게시판에 감사의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오원택님도 금산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많이 났습니다. 미영님도 삼성전자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내고 계시다고요. 네. 이정희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글 올라오는데요. 저희 잠시 또 랭킹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할지 3위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의 3위는요, 바로 사회적 기대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 전체 항목이 원래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전문직이 돼야 되고, 모두가 대기업 직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최고가 되어야만 인정해주는 이런 사회적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청소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시절에는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얼마나 부모님도 그렇고 그 학생 입장에 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뭔가 좀 강요를 하고 이런 것에 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랭킹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떨까요? 오늘 시장 4,209포인트 지나가고 아직도 4,200선이에요?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를 보고 올게요. 정수식 캐스터입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 한국 PIM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본 시스템즈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손 감속기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오늘 장중에 43,800원 선까지 경신했고요. 현재는 4만 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일동제약 올라왔습니다. 일동제약은 바이오 유럽에 참여해서 이번에 GLP-1 등 파트너링을 모색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현재 16.6% 강세 보이며 27,4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삼익제약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스펙 합병한 삼익제약은 오늘 2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 보이고 있고요. 17,6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위에는 대원전선 올라왔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오후장에도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4,515원 장중에 신고가 경신한 뒤에 현재도 17% 넘는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봤는데요. 대형주 수급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만 조금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은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좋은 걸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궁금증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유독 너무 돈을 다 쓸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유리기판주들만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도 사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금사 전문가님, 반도체 나머지 좀 소부장 종목들 아주 좀 한산한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쪽들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까요? 네, 지금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지금 시장을 거의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벌써 11만 1,000원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면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삼성전자를 매도하면 철저하게 소외를 당할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파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져간 끝까지. 이 시장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잘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이게 나와 있는 SK하이닉스 볼까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10% 급등, 주가가 벌써 62만원 와 있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 파는 거 아닙니다. 이게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 어떤 시장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토마토 홈페이지 투자 전략란에 이미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제 시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시향을 이미 올려놨어요. 돌은 둥둥 떠다니고 가랑잎은 가라앉는다 그랬죠. 가랑잎은 가라앉아요. 원래는 가랑잎이 둥둥 떠다니고 돌이 가라앉아야 돼요. 그죠? 가랑잎은 둥둥 떠다녀야 되고 돌은 가라앉아야 돼요. 지금은 돌은 떠다니고 가랑잎은 저 밑바닥에서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지금은요, 간헐적인 유동성 장세예요. 돈이 전부 다 대형주로 몰리는 겁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0위 안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전부 다 소액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연말 정도 되면요. 연말 정도 되면 내년 정도 되면 앞으로 이제 소액주도 중소액주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장세인데 저는 앞으로 한 1개월 정도 후 한 연말 정도나 연초 정도 되면 이제 소액주 빼고요. 중액주 정도. 시가총액이 한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주식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또 궁금하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제가 몇 개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GST라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저는요, 주가가 이게 나와 있는 GST도 좀 이거는 시가총액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주식인데 이것도 이런 소액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이거 GST입니다. 제가 좀 적어 놓은 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PSK라는 종목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 PSK도 관심 있게 보세요. 이런 종목도 주가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나 이런 종목도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잖아요. PSK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1조짜리입니다. 이런 종목도 지금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군들, 실적과 재무 안정성, 저는 무차입 경영기업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특히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노후자금이죠. 노후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급등주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정적이고 실적이 뛰어나고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을, 그런 종목을 가지셔야 되겠죠. 급등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PSK 같은 종목군. 그 다음은요. 여기 보시면은 K시텍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K시텍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시가총액 이거 얼마? 7,900억짜리 종목이죠. K시텍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한솔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제가 좀 시간만 나면은 이런 한솔케미칼 이런 기업이 도대체 많은 기업인가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솔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 이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일봉 차트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 월봉을 놓고 보면요, 사상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금산이 지금 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종목은 기본적 분석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종목을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빠지면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욕을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욕을 얻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안정적인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대응주 시대가 지금 오고 있으나 한 연말 정도나 연초가 되면 중행주의 시대가 한번 올 것이다. 그걸 대비하시려면은 반도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군들 한번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 폭넓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중간에 종목을 얘기를 해주시길래 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야지 하면서 막 쓰고 있었는데 네. 저랑 똑같은 행동을 우리 망구님이 게시판에 하고 계셨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GST, PSK 하니까 게시판에 올라오면 마지막에 한솔케미칼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섹터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구체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확실히 이 근거가 탄탄하니까 종목을 이야기를 할 때도 금산 전문가님은 자신감이 좀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를 살펴드리는 동안에 SK 하이닉스가 62만 원을 찍으면서 장중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무섭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 거래대금은 지금 4조 정도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0% 급등을 하면서 하이닉스 62만 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지런히 달려볼게요. 이번에는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5341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LS 마린솔루션 짚어봅니다. 이 종목도 오랫동안 좀 약간은 소외된 종목군이었는데 최근에 한 보름 정도는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고개를 드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28,520원입니다. 비중이 15%. 최근에 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약간의 좀 소유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3만 원 하고도 50원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LS 마린 솔루션이 매수 가격대가 28,520원이네, 그죠? 예, 비중이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LS 전선이라고 있습니다. LS 전선인데 LS 전선에 여러분들 케이블 시공하는
기업을 시공하는 자회사예요. 자회사가 이게 나와 있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기업을 분석할 때 있잖아요. 기업을 분석할 때 기업의 기본적 분석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전문가로서 할 일입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A라는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보통 기본적 분석을요 거의가 85%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한 10% 정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은요 시장이죠. 시장이나 뭐 모멘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이게 충실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녹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요 기업을 제가 여러분 이게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몇 가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금감원 공시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게 반기 보고서가 나와요. 요 반기 보고서 이거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해서 이 기업의 개요 있잖아요. 개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자본금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은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주요 제품이 어떻게 되고, 원재료가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얼마나 하고, 위험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타 재무에 관련 이런 모든 사항을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하라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 재무제표 주석이 나와요. 이거 하나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요. 다른 거 모르면 이거 하나만 읽어보세요.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있어요. 이게 주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뜻을 풀이한 거예요. 뜻을 풀이했다고요. 이 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걸 한 5시간 정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해저 케이블 시공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국내 해저 케이블 시공 1위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해상풍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거는 앞으로 실적만 좀 좋아진다면 주가는 탄력은 클 거예요.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거 영업이익이 최소한 영업이익이 뭐 한 300억, 4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LS 마린, 지금 솔루션이 현재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124억이잖아요. 그죠? 요 영업이익이 적어도 한 200억 정도, 요 정도 돼야 됩니다. 요 규모가 좀 커져야 돼요. 200억이나 뭐 300억 정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 영업이익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은 주가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전 고점까지부터 바라보세요. 요 가격대가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요. 이게가 34,000원, 5,000원 가까이 되죠.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한 34,000원이나 35,000원 정도 한 팔아주세요. 팔고 차라리 원전으로 들어가시든지 원전으로 차라리 전력기기로 들어가시든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정적인 종목 한국전력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저는 한국전력 같은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제가 한 100% 이상 제가 상승세가 나왔죠. 그죠? 제가 한국전력도 한 10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도 지금 자리에 잡아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이 원전과 전력 쪽에서는 이게 AI의 핵심입니다. AI의 핵심이 전력이잖아. 전력. AI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전력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매도하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 없으면 한국전력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S 마린 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아주 상세한 내용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대응 방법으로 삼아보시죠. 네, 저희가 마지막 종목 바로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터 와플님께서 올려주신 농심입니다. 역시나 좀 소외되고 맞아요. 손실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을 오늘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농심도 조금 무리해서 사신 게 아닐까. 네. 가격이 좀 위쪽에 있거든요. 버터 와플님께서는 50만 5천 원의 이 종목을 10% 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은 43만 원 부근의 흐름으로 한 2달 정도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때 캐대원 나왔을 때 한창 좀 모멘텀 그렇죠. 받는 듯 했는데 그때 아이고. 이후로 주가 빠르게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금산 전문가님, 농심은 어떻게 할까요? 네, 농심은 이분께서 지금 50만 5천 원에 샀잖아요. 이거는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정을 다 받았어요.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적정 가격에 내려오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오히려 농심 같은 종목은 이거는 사실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아주 높죠. 그죠? 근데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종목이 반등을 주려면 수출의 다변화 그리고 특히나 수출의 규모가요. 요 수출 비중이 높아져야 됩니다. 적어도 수출 비중이요. 적어도 30에서 40% 가까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농심은 저는 수출 쪽에서 저는 상당한 저는 기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농심은 주가는 안정적입니다. 주가가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죠? 지금은 온통, 조선, 그죠? 원전, 그 다음 방산, 그 다음 전력, 거기다가 여러분들, 반도체, 지주회사, 이런 쪽에 매기가 다 쏠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매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매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농심 같은 이런 주식을 팔고, 지금 시장에 주도주로 갈아탈 때, 여기가 비로소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이왕 지금 기다렸으면 지금 자리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0만 5천 원이니까, 이까지잖아요. 충분히 이까지는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거죠. 무리하게 매도하지 마시라고. 손실 확정 짓고 매도할 필요 없다. 기다리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50만 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이거, 이만큼 지금 손실 보고, 지금 42만 9천 원인데, 팔고 다른 종목 잡아봤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가 50만 원 정도 오면 팔고 나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 현재 주가는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터플님 감사 인사 주셨는데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든든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들의 마음을 또 랭킹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상위권 순위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 1, 2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청소년들의 고민입니다. 1위와 2위, 여기가 투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바로 사회적인 압박과 압박과 경쟁이죠. 경쟁. 특히 그렇죠. 수능, 시험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압박 속에 이 수험생들 스트레스가 큰가 봐요. 네. 70%가 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인 강요를 50% 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부담 요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대한민국의 경쟁 시스템은 정말 해외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조금은 안 됐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된다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해요. 네. 자, 어찌됐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세대 갈등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예.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크게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렉기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